이젠 고수준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제 부분이 있을 거고,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POD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보통 부를 때 이름은 인프라 컨테이너라고 부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포드만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포드만은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화면이 잘 보실지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볼 때 모니터인데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다음에 촬영할 때 좀 더 글자를 키울게요. 일단은 포드만의 커맨드 보시면 포드 그리고 포드만 컨테이너 이렇게 두 가지가 카테고리 나눠지거든요. 정확히 하면 l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자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POD라고 부를 거고, 하나는 이제 컨테이너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될 게 PO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걸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실제로 인프라 엔지니어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인프라 엔지니어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POD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포드만 크리에이트하고 그냥 엔터 치면 POD가 만들어질 거고, 이해 보시면 이제 POD가 생성됐습니다. POD가 생성됐다는 것은 POD가 어딘가에서 요청이 됐을 거고, 요청이 됐다는 것은 POD를 사용할 어플리케이션 이미지가 다운로드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드만 이미지 LS로 보시면 포드만 퍼즈라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게 보이실 겁니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지금 쓰고 있는 포드만 퍼즈, 즉 제가 인프라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에 사용하는 인프라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오픈시프트에서 사용하는 인프라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말즉슨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OD는 한 개 이상의 POD 기반으로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저희가 쿠버네티스에 사용하는 퍼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오픈시프트에서 사용하고는 POD 퍼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개념은 똑같으니까 나중에 제가 뒤에서 더 설명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를 가지고 저희는 진행할게요. 그럼 POD는 생성되면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동일하게 create라는 모드로 해가지고 대기를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프로그램은 동작되는 게 아니고, 즉 이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동작하는 게 아니고 대기 상태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POD에 어태치, 즉 연결이 되어야지 동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통 쓰는 게 포드만 서치 해가지고 뭐 많이 쓰는 게 제 엔지닉스잖아요. 그래서 엔지닉스 검사하면 얘가 쭉 뜰 거고, 저희는 도커 라이브러리 있는 것을 쓸게요. 레지스트리 레딧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로키에서 하고 있으니까 좋게 뜨겠지만 여기는 서브스크립션 계정을 쓰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얘를 쓸 겁니다. 그러면 제가 포드만 run 컨테이너라고 해줄 거고요. 그러면 정확히 제 잘못했네요. 컨테이너 run. 그러면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 실행해 줄 거고, 똑같이 D라는 옵션 주고, 옵션은 도커하고 동일합니다. 네임 해가지고 제가 엔지닉스 주고 POD 옵션 줄 겁니다. 그러면 쟤네 테트 치면 일단 제 POD 만들 때 이름 랜덤하게 줬잖아요. 그래서 랜덤하게 준 저 이름으로 뭐 버고로스 파스칼 이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그래서 습관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엔지닉스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름은 이미 제 엔지닉스를 해놨고 POD는 얘 POD로 붙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트를 실제로 노출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소문자 P나 대문자 P로 해가지고 노출하시면 되겠죠. 전 대문자 P로 노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포지셔널 커미너니까 이름 앞쪽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도커 라이브에서 가져올 거고, 원래대로 한다면 이미지도 가급적 다운로드 받으실 때 풀 패스로 적으시는 게 좋겠죠. URI, URL,
다 포함해서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실행은 됐는데 퍼블리시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POD하고 지금 네트워크가 연결이 제가 볼 때 서로 컴피가 안 돼 있다 써있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안 보일 거고 올라오면 보일 거예요. 원래 PO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그림을 따로 한번 더 그려드리긴 하겠지만 POD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위임을 받습니다. 잠깐 PPT로 와서 그것은 이 부분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인프라 컨테이너, 즉 POD는 이제 제가 보통 개념이나 개발자 입장에서 보통 부르는 거고 인프라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얘를 인프라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컨테이너에다가 연결시키면요. 이 친구가 쓰고 있는 네트워크의 네임스페이스가 루프백으로 해가지고 이 인프라 컨테이너로 다 바인딩 됩니다.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은 커널 쪽에서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 하나 이 네트워크가 이 인프라 컨테이너 다 위임이 돼가지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요청들은 이렇게 인프라 컨테이너의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죠. 제가 한번 쭉 그려볼게요. 그래서 대충 형광펜 말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실행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얘를 했을 때 마이너스 P를 붙여서 안 됐던 거죠. 왜냐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포트를 노출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POD에다 제가 어태치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시키면 이름이 같으니까 당연히 올라오군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컨테이너 LS는 보시면 올라와 있고 그럼 이전에는 제가 이제 POD로만 올라와 있었고 지금은 정성적으로 동작이 되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컨테이너 즉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POD에 붙으면서 POD와 동시에 올라온 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포드 LS로 보시면 얘가 같이 오브 컨테이너 해가지고 두 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두 개 올라왔네. 하나는 인프라 컨테이너가 올라온 거고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POD 아이디하고 인프라 아이디가 있는데 이 두 가지도 잘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POD를 인프라 컨테이너로 취급을 할 거고요. 제가 쿠버네티스에 와서 보면 얘만 보이는 거죠. POD 아이디하고 POD 이름만 보일 거고 얘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제가 인프라 컨테이너로 부르는 게 진짜로 공식적인 명칭인지 궁금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에서 쓰고 있는 퍼즈 컨테이너, 즉 어플리케이션 퍼즈.c에 보셔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혹은 인스펙터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어볼게요. 찍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POD를 찍었고 여기에 쭉 설명 보시면 뭐라 써있냐면 인프라 컨테이너 아이디라고 되어 있고 create infr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인프라 컨테이너는 특정 인프라 컨테이너 즉 퍼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사용할 네트워크나 디스크,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얘가 공유를 해주게 될 거고요. 공유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슬라이스라는 자원이 있을 건데 시스템들을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슬라이스 자원을 통해서 C그룹 쪽에서 얘네들 관리를 해주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제한점이 있기는 하는데 여기서 얘네들 쓸 수 있는 C그룹은 아직은 CPU하고 메모리만 가능하고 디스크와 같은 부분들은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 내려와서 이제 보시면 shared namespace라고 항목이 보실 거고 이 리스트에 보시면 IPC, NET, UTX라고 선언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말은 IPC는 Interprocess Communication 할 때 쓸 저희 통신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ET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트워크 말 그대로 UTX는 저희 유닉스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프로세서의 시간하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그다음 네트워크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shared namespace가 통해서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에멘트가 있는데 이게 POD를 통해서 제공하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MN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POD에서 사용하는 POD 볼륨 네트워크라고 네트워크 아니죠.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POD를 통해서 PVC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때도 저 MNT가 작용되긴 하는데 조금 다른 메커니즘을 해가지고 적용 및 접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오버레이까지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 두 개가 동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엔지닉스하고 인프라 컨테이너 돌고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현재 이 친구는 POD를 만들 때 제가 그냥 생으로 POD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직 외부로 포트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걸로 안 돼요. 콜 해가지고 로우 코스트를 쳤을 때 접근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만 포드 LS로 봐가지고 여기 보시면 현재 제가 앞에서 만들었던 POD가 동작을 하고 있을 거고 포드만 스탑 포드 스탑 해가지고 중지를 해준 다음에 다시 제거해 줄게요. 귀찮으시면 이렇게 해주면 얘가 전부 다 제거될 거예요. 그래서 제거가 잘 되는지 보시려면 인프라 컨테이너, 즉 POD도 인프라 컨테이너 취급을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리스트에 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안 뜬 게 보이실 거고 그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포드만 포드 크리에이트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포트라는 옵션이 없습니다. 대신 뭘로 쓰냐면 퍼블리시라는 옵션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트를 노출하실지를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808080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름을 주시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따따따 라고 줄게요. 그러면 보통 POD 이름은 서비스 이름이 보통 되거든요. 아마 쿠버네티스 하실 때 잘 기억해 보시면 그래서 저는 WW라는 이름으로 POD를 생성을 해줄 거고 그 외 나머지 옵션들은 주지 않을 겁니다. 생성이 됐고요. 포드만 컨테이너 런디 똑같이 해주고 네임 해가지고 엔지닉스 POD는 WW한 서비스 POD에 붙일 거고 그리고 이미지는 docker.io 원래는 이렇게 적어져야 되죠. 귀찮아서 제가 쇼트 네임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쇼트 네임 쓰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롱 네임을 해가지고 도메인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를 하기 좀 그렇지만 이쪽이 원래는 그 사용자나 그룹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미지 이름 그 뒤에 태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생성이 됐고 포드LS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컨테이너가 동작되는 게 보이실 거고 WW의 이름을 해가지고 현재 POD가 동작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포드만 제가 컨테이너 LS로 보시면 두 개가 보이겠죠? 하나는 인프라 컨테이너고 하나는 엔지닉스 컨테이너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콜 커맨드를 해가지고 보신 것처럼 외부에서 빵빵빵 모드 인터페이스에서 8080으로 들어오면 컨테이너 80으로 바인딩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콜 커맨드를 해가지고 로코스트 8080 이렇게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POD를 통해서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로 접근되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 POD를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인프라 입장에서는 얘는 POD라는 개념이 아니고 인프라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저희가 네임스페이스를 공유를 한 다음에 그 네임스페이스를 뒤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쿠버네티스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이게 POD를 쓰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드만 퍼즐을 쓰고 있잖아요. 이건 오픈시프트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K3s나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를 설정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포드만에서 조금만 더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런 다음에 바꾸는 거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POD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넘어갈 때도
저희가 사용했던 이 POD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쿠버네티스에 구성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클러스터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아니고 이미 아시겠지만 렌처에서 제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렌처 노드예요. 쿠버네티스가 아니고 렌처 노드입니다. V1.4 RK2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API 쓰는 게 쿠버네티스 IO API 쓰는 거니까 그냥 K8s 하셔도 되고 오픈시프트에서 하셔도 되고 렌처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포드만 까시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나머지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